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창업.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네, 제가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제가 한 8년 정도 산업용 전자장비 수리업체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런 전자장비가 고장났을 때 굉장히 수리 맡기기 어렵다라는 고객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수리도 맡기고 또 수리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고민 끝에 이런 산업용 전자장비 수리 플랫폼이라는 지금의 저희 아이템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 생각을 발전시켜서 이렇게 창업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산업용 전자장비 수리 플랫폼이라는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고요. 저희 회사는 엔지니어 스톡이라는 회사입니다. 재작년 4월에 창업을 했고요. 2015년 4월에 창업을 했고, 저희는 공장에서 쓰이는 외산 전자장비가 고장났을 때 그런 외산 전자장비를 고칠 수 있는 국내 수리 업체와 그런 것들을 수리하고 싶어 하는 고객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사업에 빗대서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 사업에서 유통이라고 하면 고객들이 고장난 제품을 수리를 맡기게 되는 경로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경로가 굉장히 정보도 없고 또 고객들이 알기 어려운 형태로 돼 있어서 수리를 맡기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폰도 많이 대중화가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미디어나 매체를 통해서 고객들이 수리를 맡길 수 있는 그 경로가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서 고객들이 좀 더 편하고 좀 더 쉽게 수리 맡길 수 있게 그렇게 유통이 변하게 된 것 같아요. 과거에는 단순히 아는 업체에 전화를 해가지고 수리 가능한지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어떤 수리를 의뢰하는 경로가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강사님과 함께 창업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볼까요? 유통산업은 굉장히 빠르게 또 다양하게 그 모습이 변화해 왔습니다. 환경의 변화, 소비자의 변화, 기술의 변화, 여러 가지의 변화는 유통산업에게서도 새로운 모습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15년 기준으로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사람들의 경우 퍼스널 컴퓨터, 즉 PC보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쇼핑이 더 많아졌습니다. 즉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PC를 이용해서 쇼핑을 하는 사람들을 추월한 것인데요.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매우 컸던 겁니다. 예전에는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유통업체, 즉 소매점을 찾아가야 됐는데요. 거리적인 제한이 있었고 영업시간이라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빠르게 시장에 정착된 것이 인터넷 전자상거래, 즉 EC라는 분야였는데요. 이 부분 역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좋은 제품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를 찾아가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해서 그 상품들을 비교하고 그 상품들에 대한 구매를 일으키는 어찌 보면 지금 생각에서는 복잡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또 그 보급이 확산되고 결제 시스템이 간편해지면서 사람들은 손에 들고 있는 PC인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즉각적으로 쇼핑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업들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서 모바일 쇼핑으로 쇼핑을 하는 구매자들에게 인터넷 상거래나 오프라인 상거래를 이용해서 구매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은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결제 과정 자체가 여러 가지 페이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매우 간단해졌기 때문에 모바일 쇼핑자들은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16년 9월까지 사상 최초로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2016년 여름에 너무 더웠던
엄청난 폭염으로 인해서 이러한 증가세가 더욱 가속화된 것도 사실입니다만 어쨌거나 손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다는 모바일 기기는 결국 EC를 넘어선 MC, 모바일 커머스라는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대면 접촉, 페이스 투 페이스, 즉 얼굴을 맞대고 물건을 상거래하던 세상에서 PC 세상으로 변화됐고 내 손에 쥐어진 모바일 세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즉 이것은 유비쿼터스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유비쿼터스라는 것은 언제 어디나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이 IT 업계, 유통업계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기기를 가지고 내가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통산업의 변천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유통산업의 변천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유통산업의 대명사는 재래시장입니다. 철저히 지역 기반의 로컬 기반의 유통업체죠. 그러면서 1970년대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운동 등을 통해서 주거 형태가 현대화가 되고 도로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들이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유통산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교통, 운송 수단들이 다닐 수 있는 사회 인프라가 구축이 된 것입니다. 즉 이 1970년대에 사회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면서 현대적인 유통산업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틈타 1980년대에는 백화점과 미국계, 유럽계 프랜차이즈 등 새로운 유통 형태가 대한민국에 소개되고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각인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1990년대에는 승용차의 보급이 매우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집들이 승용차를 보유하게 되면서 사무지역과 주거지역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즉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높은 집값을 피해서 대도시의 경계 지역으로, 즉 우리나라에서 익숙한 단어로 신도시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대형마트와 같은 새로운 유통업체들이 매우 빠르게 확산되게 됩니다. 또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홈쇼핑이라든지 카탈로그를 통한 판매,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네트워크 판매 등 굉장히 새로운 많은 유통 채널들에 대한 시도가 시작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모바일을 통한 쇼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글로벌 직접 구매라고 하는 직구족들도 늘어나는 등 굉장히 다양한 유통은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변천사를 거쳐서 유통산업이 계속적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요즘의 추세는 단순한 유통의 영역을 넘어서 기업의 물류관리 전체 분야로 확대되고 통합하는 것이 새로운 추세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요. 우리 기업에 필요한 원료들을 우리 기업으로 가져오는 부분을 인바운드 로직이라고 부르고요. 이를 통해서 물건이 생산되고 다시 소비자에게 우리의 제품을 보내는 과정을 아웃바운드 로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유통을 개념을 넘어서 물류 영역으로의 확대를 이야기합니다. 즉 현대의 유통관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바운드 로직과 아웃바운드 로직 영역의 통합입니다. 이전에는 이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이 IT 기술의 통합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회사의 모든 제품들과 모든 정보들은 일괄적으로 통합돼서 관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에서 나오듯이 CAO나 CRP 등 이제 유통업체들은 자동적으로 판매량, 재고량, 주문 관리 등을 이룩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이러한 시스템의 개발과 개선이 유통산업의 발전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불고기 피자 한 판에 대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유통기업은 그 불고기 피자에 들어가는 각각의 재료들의 양이 미리 정량화되어 있고 불고기 피자가 많이 팔린 날은 불고기의 재고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객의 주문을 받는 순간 불고기의 양이 재고양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자동으로 불고기 납품 업체에게 주문을 넣게 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제 창업기업의 대표님들은 RTE,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라는 실시간 경영의 세계로 넘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유통산업과 대표님들이 만들고 계신 기술 창업의 콜라보레이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선호하는 유통 채널은 다시 말해서 고객들이 저희한테 유입이 되는 경로는 지금 현재는 인터넷 블로그가 가장 많은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수리 사례라든지 저희만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인터넷 블로그에다가 많이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업로드한 게시물을 고객들이 검색해서 그 블로그를 통해서 유입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선호하는 그 유통 채널은 온라인 블로그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또 다른 형태의 고객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려고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이 창업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창업기업은 자금이 부족합니다.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창업은 기술 창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모든 기술 창업자들이 개발을 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판매와 영업을 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기술 창업자들에게 그러한 영역을 기대하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술 창업자분들은 분업의 원리, 전문화의 원리를 기억하셔서 내 물건을 가장 잘 팔아줄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내 아이템을 소비자들에게 가장 쉽고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전문 유통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직거래보다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수익률을 유통업체와 공유하면서 더 많은 마켓 사이즈를 확보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